다음은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인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권력층들의 비리를 분명히 지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신뢰받는 그런 풍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씨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이 개발 과정에서 좀 특혜가 있어서 주무부처인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양평군의 양평읍의 공리 259번지 1원을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선 본인은 이제 농지를 구입을 하고요. 가족회사 ESIND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최은순 씨인데 여기서는 임야를 소유합니다. 농지는 법인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나눴겠죠. 그래서 처음에 약 19,515제곱미터를 매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2,600제곱미터를 추가로 5년이 지난 뒤에 2011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농지를 약 900평 정도 가까운 농지를 매입을 하는데 여기서 농지를 매입할 때 본인이 자가 경영하겠다, 농사 짓겠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경운기도 8마력짜리를 구입한다고 하고 또 삽과 곡괭이 한 자루씩 해서 본인이 자가 격리하겠다 하고 농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또 짜투리 땅 45제곱미터를 또 농지를 구입을 하는데 그때도 5년 동안 농사를 졌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새롭게 농사를 지겠다고 하는 걸로 편법을 써서 또 45제곱미터를 구입을 해서 나중에 이 농지와 임야를 다 합쳐서 약 6,000평 정도의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이거 농지법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 그 뭐 저희가 소환부처는 아니고 뭐 농림부입니다. 물론 농림부인데 예, 예. 하여튼 땅에 관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농림부하고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 안 짓고 아파트를 편법으로 한 게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장관님, 이거는 뭐 부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상식의 문제지. 그리고 한 가지. 농사 짓겠다고 해서 농지법 위반을 해서 아파트를 해서 개발 이익을 얻게 됐잖아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게 우리 없죠. 예? 개발 이익, 불법으로 개발 이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 그 법에 따라서 농해수산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국토부 소관이니까 예, 개발 예. 이익을 불법으로 해서 개발 이익을 취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있냐고요. 없죠. 이 시간이 넘어가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하간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농지법 의혹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 12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를 합니다. 이 땅 6,000평에 대해서. 그리고 2014년도 11월 달이면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시점이. 근데 아무 행위를 안 해요. 안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한신공영하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근데 그때 11월에 시행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해요. 그리고 2016년도 6월 달에 보니까 7월이 이제 준공인데 6월 달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준공이 떨어뜨리려면 연장이 됐어야지. 그러니까 불법으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건. 공사를. 그래서 부랴부랴 6월 달에 연장을 합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데 경미한 변경도 사업 시행자가 바뀌고 면적이 늘어나고
뭐 이런데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갖고 변경을 해줘요. 양평군에서. 자, 여기 사업시행령 바뀐 거 나오죠. 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제가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이 연장을 할 때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법령에서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걸 소급해서 2014년도 11월 달에부터 2016년도 7월까지 소급해서 다 해준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절차가 뭐 적절하게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그 국토부에도 제가 경기도에도 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양평군이 뭐 지정권자로 돼 있어서 거기 그렇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건 국토부에서 한번 이게 관심 있게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더 저기 한 거는 이렇게 해서 800억 원의 수입을 올려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800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순수익만 100억이 넘는 거예요. 순수익만. 자, 그 도표 하나 그려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공공지구 도시개발할 때 장모 최은순 씨가 있고 김성교 지금 현재 의원이 그 당시에 군수예요. 그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2013년 4월부터 14년 1월까지가 여주지청장, 그러니까 양평 이천 여주를 관할하는 지청장이었고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인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이거 공공지구 도시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씨와 김성교 씨는 그 여주 이천 양평의 기관장 모임인 용광회라는 모임을 했어요. 용광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마이크 좀 문제가 있어서 김성교 현 국회의원 그 당시 양평군수와 장모 최은순 씨를 우리 이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제가 요청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간사님과 조응천 간사님께서 잘 협의를 해주셔서 꼭 증인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지난 9월 16일 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죠? 네. 그게 이제 21년부터 25년까지 공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제4활 인천공항 제4활주를 신설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 6월 16일 날 인천공항에 갔잖아요. 예. 그거는 그 4활주로 개통식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먼저 계획보다 먼저 이게 개통이 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뭐 원칙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이니까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계획은 미리 발표를 해놓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장기 항공 계획을 짜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래 항공 수요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또 새로 해야 됐고요. 또 그 국회에서 입법으로 또 가덕도 공항에 대한 걸 또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 변경 사항을 이렇게 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드리고 걸렸습니다. 싶은 말씀은 이 최상위 계획이 빨리 잡혀야 그 하위 계획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공항 얘기는 하나의 예고, 이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속도로도 도로 최상위 계획이 이번 9월 16일 날 확정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위 계획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고속도로 도로망 계획이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1년씩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죠? 거의 1년을 잡아먹었단 말이죠. 지금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신월 IC부터 남청라 IC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5년 전에 계획에 민자로 들어갔던 게 이제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5년 걸렸고 지금 또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기재부에 얘기해서 이거 하려고 했더니만 도로망 구축 계획을 잡아놓고 와라. 이래서 그때 안 됐어요.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자꾸만 늦어지는 거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뭐 위기에 따라 지금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그 도로망 종합계획에 이어서 이제 국토국지도까지 발표를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고속도로 계획도 이게 빨리 하셔야지 곧 잘못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도와 다르게 내년에 선거가 2개나 있어요. 의도와 다르게 미리부터 준비됐던 계획인데 의도와 다르게 늦어지면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미리 다 국토부에서 준비해놓고 괜히 오해받을 일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0년 주택 내구성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이렇게 돼서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우수 등급 이상의 인정 시 건폐율 용적률을 15%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줘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전체 우리 아파트 2015년 이후부터 이게 진행을 했는데 전체 아파트 중 장수명 인증 세대 비율이 약 55%가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장수명 인증을 해주면서 1급, 2급은 아예 제로예요, 제로. 3급이 67%, 4급이 33%인데 이 4급은 30년 미만 내구성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니어도 우리나라 평균 내구성이 27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제도가 왜 나왔냐? 이게 선진국에서는 영국이 내구성이 128년이고 독일이 121년이고 프랑스 80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한국이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재개발, 재건축에 이게 시달려야 되니까 건 폐기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건 잘하셨는데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장수명 주택의 뭐 제도 취지를 생각을 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 취지는 맞지만 현실에 맞게 이거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